장세정 논설위원이십니다. 예,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세정입니다. 마스크를 했더니 이게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발제도 좋고 또 우리 잘 아는 우리 최기식 변호사께서 너무 토론을 잘해서 저는 박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없습니다. 나훈아 다음에 마이크 잡은 심정이라 태서 형한테 왜 나를 순번을 2번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기 혹시 지금 마이크 벗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마이크가 좀 약해서 예.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벗고 하시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점 관련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 개인 의견이고 저는 중앙일보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최근에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초대 제임스 본드였던 숀 커너리가 90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니까 한 25편, 24편이 제작이 됐고 내년에 25편째가 개봉이 된다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숀 커너리가 62년에 첫 시리즈를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공교로운 건지 우리 중앙정보부,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이 출범한 게 61년이거든요. 30대에 그 매력적이고 섹시했던 숀 커너리가 90세로 타계한 약 60년 세월이 지났고 내년이면 우리 정보기관도 환갑을 맞는데 아직도 무슨 개혁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개악을 하려는 건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5년을 하면서 같은 기간에 이 중국 대륙에서 정보 현장을 누비는 대한민국의 이 제임스 본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언론인하고 우리 IO하고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은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로 뛴다는 것. 다른 점은 저희는 그거를 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아마 IO들은 이 대통령 최고 정보의 사용자인 대통령까지 이 정보가 잘 국익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내부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슨 뭐 전문적인 분야 어떤 부분보다는 제가 쭉 취재 현장에서 국정원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잘한다라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앞부분에는 우리 황 원장님 발표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부터 하고 제 의견을 뒤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당의 개정안이 초헌법적 발상이다 라고 한 말이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의 지배에서 이탈해 전제주의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시도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 라고 하시는 걸 보고 저분이 헌법재판소장 하셔도 잘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코멘트는 방금 황 원장님이 지적한 그거에 대해서 또 제 의견을 첨부하고 첨언하는 형식이 될 텐데요. 먼저 국내 보안 정보 개념을 삭제하려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융합 정보가 강조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국내외를 어떻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잘못됐다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 황 원장님의 비판에 공감을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관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안보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도 이제 이 의견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폐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 있다는 정도에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국외 정보에서 북한 정보를 분리한다. 이 부분은 우리 조직 개편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게 시대 변화를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 대목은 저도 오늘 좀 놀랐는데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나 직권 남용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한다. 근데 그게 기존에 이미 일반직 공무원의 2배 수준인데 이거를 3배 수준으로 늘린다? 근데 그걸 보니까 살인이 25년이더라고요. 이 공소시효가. 공소시효를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 20년으로 늘린다는데 살인이 25년이고 무기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15년인데 정치 관여가 무기징역 내지 살인죄 사이 정도 되는지 이거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올리려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세청, 검찰, 경찰, 금감원, 공정위 똑같이 올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뭐 공무원들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과잉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보 감찰관제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현행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로 충분하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고 의무화하면 이게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어차피 행정부는 국정원도 대통령 직속 아닙니까, 그죠? 행정부 쪽이니까 행정부의 활동은 입법부가 견제를 하는 게 맞고 받아야 하니까 사후 승인 정도로 절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수정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황 원장님 발표하신 것에 대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렸고요. 아래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약간 두서없더라도 몇 가지 단해들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어느 시대였든 분명하게 명함이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동시에 또 어두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그걸 없애버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완성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불법과 탈법은 과잉이 아닌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한 정치 보복은 안 된다 하는 점을 제가 지난번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인터뷰에서도 이분이 강조했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문 대통령한테 상당히 좀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칼은 중립적입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칼을 살인자가 살인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들면 흉기가 되는 거고요. 솜씨 좋은 셰프가 이걸 들면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보기관도 바로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을 잘 쓸 국리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이거 어리석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방비가 됩니다. 나종일 대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중국, 일본 각국 정보기관 국내에서 활개치게 될 겁니다. 원훈, 부훈 이름부터 이 원훈까지 막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거 넌센스라 생각합니다. 이거 간판 바꾸고 할 때 드는 예산만 해도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점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권보다 더 중요하다. 정권은 5년짜리지만 대한민국은 만세토록 무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공직자가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우리는 선출직 제도이기 때문에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준은 딱 분명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익을 우선해야 되고요. 정권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시간이 가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정권의 진영 논리, 편향된 인식 이런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간첩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가 간첩 잡는 부서인데 지난 3년간 간첩 잡았다는 소식이 없는데 그분들 다 월급 받고 있고 지휘 감독하는 청와대까지 다 월급 받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좀 황당합니다. 그 간첩은 분명히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정원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안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경찰로 이관하자는데 이 또한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 거듭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결론적인 말씀은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했던 이종찬 원장, 김대중 대통령의 그때가 이미 정반합으로 해서 궤도에 올렸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게 왜곡이 되면서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안타깝습니다. 전방위 정보 전쟁 시대입니다. 정보는 눈과 귀입니다. 개인도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요. 코로나 지금 우리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말라, 간첩을 잡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도저히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왜 못 막았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이게 제대로 국내 동향이나 이런 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지금까지 25번째 대책이 나오고 또 이상한 엉터리 대책이 나와도 집값은 곧 잡힌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보기관은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다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 이름도 바꿀 필요 없다.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에게 서비스하겠다는데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조직은 이종찬 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조직 어떤 제도보다 인사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개혁 또는 개악 논란 와중에 자긍심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오늘도 아마 전현직 제임스 본드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정보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일선 한국의 제임스 본드들 그 요원들의 피와 피땀과 노고가 결국엔 국민이 알아주고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